일단 저처럼 학점이 낮은 친구들, 대학교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뭐 꼴찌에 가깝다시피 성적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며 느끼는 게, 한과영에서의 3년 동안의 이런 노력이나 결실이 대학교 가서 헛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공부를 못했거든요, 한과영에서. 지금 성대에서는 진짜 탑을 찍었어요. 한국과학영재학교 20학번 손예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1학년 자연과학 계열에 재학 중입니다. 24학번 이번에 새내기,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현재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라는 게 대학교를 가야 하고 조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근데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좋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탐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했어서 운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공부도 그쪽으로 하게 되면서 RN이랑 졸업 연구를 마쳤고요.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거, 수업 이외에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얻기보다 조금은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정말 심장이 뜨거워지는 무언가를 찾고 탐구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22학번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선 한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처럼 학점이 낮은 친구들, 대학교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뭐 꼴찌에 가깝다시피 성적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며 느끼는 게, 한과영에서의 3년 동안의 이런 노력이나 결실이 대학교 가서 헛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과영에 와서 조금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아, 나 혹시 좀, 나 영재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성대에 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양대 가고,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나 서울대를 못 간 친구들 모두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다들 성적도 잘 받고 누구보다 빛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성균관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연극부 들어가서 지금 대학로에서 연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대사도 되어서 성균관대학교 소개를 맡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있는 학생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점이 좀 낮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학점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쭉 그대로 잘하셔서 서울대나 카이스트 가셔서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딱 홍보대사 면접 볼 때 이 질문을 받았어요. 가장 자신이 좌절하고 실패했던 때가 언제냐? 저는 사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제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엄청나게 강력한 예방접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2학년 초에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한 달 동안 수업을 못 듣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학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실 1학년 때 성적이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아서 정말 영재학교에 계속 있어야 하는 건가 생각까지 했고, 이뿐만 아니라 뭐 복학을 하고 나서도 조금 좌절을 할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어찌 보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고등학교라는,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어찌 되었던 고등학교니까요. 근데 이럴 때마다 저는 사실 취미생활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저는 계속 되새겼던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나갔을 때 성장할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줬던 게 음악 그리고 운동이었는데, 사람마다 이거는 다르겠죠. 사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고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생기거나 하면은 즉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말 하늘 같은 은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진짜 좋은 영향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느끼는 게,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그 어떤 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정말 어른 같으신 분들이셔서, 네, 정말 그런 부분이 제가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한가영을 제대로 누리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1학년들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동은 보통 어떤 식으로 했어요? 아까 운동으로 연구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우선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해서 연구회를 만들고, 근해 공식이라고 연구회를 만들고, 애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운동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계셨던 권세창 선생님, 그리고 계속 있으셨던 박형진 선생님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근육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 2학년 때 R&E를 아예 근육 분화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근육을 늘릴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실제로 칼슘 이온이 근육 분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제 저와 함께 운동을 좋아하는 두 친구와 R&E를 마쳤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졸업 연구로는 조금 더 심화해서 임뮤노플루오레센스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을 활용하여서 정량 분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칼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금속 이온들로 한번 근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물론 졸업 연구가 조금 실패긴 했는데 결과가 좀 가설이랑 반대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매일매일 랩실 가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운동을 잘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경험에 우러나오는 운동 지식도 지식인데 논문을 읽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대조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게 뭔가, 그리고 나한테 맞는 영양소 섭취의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었던 게 과학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운동 방법이 아닌가 대학 생활이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는 한국형은 아무래도 기숙사 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별로 할 게 없는데, 대학교에 가서는 주로 어떤 액티비티들을 하는지, 혹은 뭐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조금 수업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7학점을 들어요. 네, 월, 수, 금 공강이거든요. 네, 저는 일주일에 5일을 쉬고 그 시간에 종로에 가서 연극을 합니다. 이게 정말 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물론 안 하는 친구들도 있죠. 휴식이 필요한 친구들.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걸 다 해야겠다 주의라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인이다 보니 술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종합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과와, 그리고 이과만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전공,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종합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연극을 아무리 좋아해도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는 못 만났어요. 그런 친구들을. 막 소울 있잖아요, 소울. 소울이 있었죠. 근데 저 소울이 아니었어가지고 한과형처럼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찾아가서 저 연구하고 싶어요 하면은, 대학교는 진짜 살짝 진짜 뭐라 하지? 엄청 특별하게 봐요. 교수님 저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하고 오피스를 찾아간다? 말도 안 되는 행위거든요. 사실 대학생 학부생한테는 1학년이 새내기가 교수님 교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질문이 있다. 교수님 현재 뭐 셀 들어가서 보니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하는 순간 교수님 눈이 탁 트이고, 자네 학부연구원 들어올 생각 없는가?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과형에서 쌓은 경험이, 물론 카이스트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쪽으로 가면 아마 정말 우수한 학생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공부를 못했거든요, 한과형에서. 지금 성대에서는 다 씹어먹고 있어요, 진짜. 다 씹어먹고 있어요? 진짜 탑을 찍었어요. 이게 진짜 한과형의 경험이 정말 좋은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네, 이거는 이제
우선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는 학교에 찾아오는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분들, 그리고 동문 선배님들이 오셨을 때 진행을 하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시 설명회죠. 종로에서 진행하는 입시 설명회인 오픈 캠퍼스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방학 때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등학교에 가서 성균관대학교를 홍보하는 전국 투어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식적인 업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열리는 뭐 다양한 행사,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시대회가 열린다 하면은 복도 감독 맡고 있고, 그리고 입시할 때, 과학인재 전형 입시할 때 안내하는 복도 감독이 다 저희 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형 학생들 오시면 제가 있을 거예요. 오, 네. 많은 일을 하네요. 그리고 한국형 입시 설명회도 내년에 있는 입시 설명회 정식 기수가 되면 아마 입학처랑 같이 와서 네,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과형 학생들 보면 1학년 때는 다들 열정이 넘치고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런데 3학년이 될 때쯤이면 다들 힘들고 지치고 사람에 치이고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정말 22학번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단체와 비교를 하였을 때 겪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가는 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 행복할 미래를 그리면서 힘을 내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것도 좋고,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고, 제발 그냥 좀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형 학생들 모두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연락하고, 밥 먹고 싶은데 돈 없으면 연락하고, 정말 힘들면 부산까지도 달려와 줄 거니까. 뭉클한데.